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보다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간밤 미증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보합세에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5%, 나스닥이 0.12%, S&P 500 지수는 0.03%, 그렇게 큰 흐름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죠? CPI에 대한 안도감이 어느 시점에 머물렀는지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CPI가 3.2%로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소폭 낮게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났는데 3대 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중에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투자자들의 심기가 상당히 좀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을 했다는 점이 막판에 시장을 끌어내린 또 하나의 요인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전강 후약의 흐름을 일제히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던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WTI 가격이 84달러 선에서 82달러 선으로 다시금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가 상승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그 기조가 꺾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안도감은 잠시라고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고요. 실적 장세 속에 여전히 희비는 교차하고 있습니다. 카프리 같은 경우는 모기업과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55.7%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보통 피인수 기업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코치로 잘 알려진 브랜드가 모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노보노디스크도 실적을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적용이 되면서 3% 가까운 낙폭 장중에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아주 소폭이지만 흐름이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요즘에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상승 기조다, 하락 기조다 이야기가 하기 좀 어려운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겠죠. 7월 CPI 3.2%로 나왔습니다. 발표치, 예상치 6월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지난해 6월에 9.1%라는 정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13개월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CPI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해 6월에 워낙 높게 나온 이후로 오히려 역기저 효과를 받으면서 꾸준히 내림세를 그려왔던 CPI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 역기저 효과가 이제는 다 상쇄가 됐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지표는 연준이 중요한 경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4.7%로 나타났는데요. 6월에는 4.8%에서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낮아졌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세하게 어떻게 좀 물가가 나타나고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주거비는 상승하는 모습, 중고차와 트럭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 주거비의 상승이 굉장히 기여분이 큽니다. 무려 90%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거비의 둔화까지 확인을 한다면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 멈춰도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패드워치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한때 90%까지 점치면서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 총재고요. 우리가 아직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다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 이 부분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방향 예측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지표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목표치에도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또는 빠르게 금리 인하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생산자 체감 물가가 나타납니다. 도매 물가라고 보면 되겠는데 도매 물가를 저희가 또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의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해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에는 시장 예상치가 0.2%였는데요. 0.1%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가 0.2%로 CPI와 똑같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밤에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월요일 당잠사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출발할 때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종목들, 특히 빅테크 종목들도 크게 흔들리면서 종목별로 빨간불과 파란불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시장에서 나왔는데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재정적자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10개월의 재정 적자를 살펴보게 되면 1조 6천억 원가량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0%나 높게 나타난 거고요. GDP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6.5%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5.5% 정도의 재정 적자였는데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5%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다시 4.2를 찍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낸 점이 막판에 3대 지수의 흐름을 끌어내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반도체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최초라고 나와 있는 최초인데 최초로 1조 클럽에 진입이 됐던 엔비디아가 흔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시장에 상존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AMD에 대한 이야기 내놨는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도 0.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종목들 살펴볼 때 ARM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옵니다.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데 ARM이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애플도 등판했고요. 아마존도 등판했고 계속해서 테크 기업들이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기차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1.3%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니콜라와 샤오펑도 흐름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는데 어제 시장에선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린다 야카리노 X 전 트위터죠. 이 CEO가 X의 경영권은 내가 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조금 이슈가 있는 만큼 전기차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서울 지역이 좀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정작 지금 비바람이 좀 몰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네, 피해 없으시도록 여전히 좀 경계를 하셔야겠고요. 카눈이 큰 이제 영향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표정으로 한 주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태풍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흔들릴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중국을 봐야겠죠. 어제 말씀드린 중국의 조치 드디어 문을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였더라고요. 제가 이거 비슷한 내용의 브리핑을 한 11번 정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어제 한 점심경에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해서 단체 여행을 허용키로 했는데 3년 7개월 만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드 보복 이후에 무려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 자유화가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갑자기 분위기 리오프닝을 만들었습니다. 여행, 명품, 리조트, 호텔 할 것 없이 자율반등, 속된 표현으로 척추반등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명품 비중이 높은 쪽이 프랑스다 보니 영국 증시나
뭐 독일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 프랑스 깍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 1.55%의 급반등세 나타냈고요. 미국은 호텔 비중이 많습니다. 미국 내 증시 종목별 흐름 봤을 때 무더기 52주 신고가가 나온 쪽이 바로 호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시세에 나왔던 쪽을 보시면 면세점이랑 카지노가 가장 큰 폭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여행, 화장품, 항공주들도 못지않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문을 여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를 고민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있길래 조금 다급하게 이 카드를 꺼낸 걸까요? 중국의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소매물가, 도매물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은 물가 안 잡혀서 걱정이고 물가가 높다고 걱정인데 중국은 너무 많이 빠져서 또 걱정입니다. 기인된 요소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경기가 불안해서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갑이 안 열리니 그에 따라서 물가도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 7월 7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기사를 통해서 최근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금리 인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금리 인하한다.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미 지금 중국 발표하는 경제 지표 족족 안 좋게 나옵니다.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위엔화의 약세가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더 큰 폭의 평가 절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손쉽게 이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이거겠죠. 내수 소비를 살리지 못하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외교 상황이 그렇습니다. 명목이 중요한데요. 여기 와서 소비를 해주세요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우리도 보내줄게가 어제 이제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리츠 증권의 레포트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주의 흐름을 과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작년 2분기부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죠. 올 초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때 반짝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웃퍼폼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 바로 직전 고점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4월부터 다시 장대 음봉 기록하고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을 하면서 또 다시 단숨에 그 전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의 그 고점 근처까지 바로 회복을 했죠. 미국의 리오프닝 주의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여서 그 전 고점 수준 도달한 시점이 한두 달 정도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좀 정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제 바스켓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올랐다라는 거죠. 화장품,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호텔, 카지노, 유통, 면세, 항공, 여행, 엔터까지요. 묻지마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메리츠에서는 오늘부터 주가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의 평가를 봤더니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테마주의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메리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완화 시작을 진작부터 해왔다. 작년 12월 말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번 조치로 달라진 것 딱 하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숫자뿐. 그렇기 때문에 월별 입국자 수를 체크하면서 진짜 수혜가
되는 거 맞는가를 체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혜 가능 섹터는 항공이 아닌 카지노와 면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때 자국 국적기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나라 항공사를 이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증편이 되어야 항공은 유의미하다, 중립적인 의견 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같은 의견. 3분기 숫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 한번 볼까요? SK바이오팜,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코스맥스, 한국콜마, 보로노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미용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헬스케어와 미용 쪽이 주도 업종인 것을 그려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경쟁력 우열이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화장품 OEM, ODM 업체와 미용 의료기기라는 쪽, 즉 에스테틱 스토리 강화로 귀결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출연자들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자료가 오늘 업데이트 됐습니다. MSCI 8월 리뷰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맛집 지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맛집 무엇인가 몰라서 맛집 지도를 참고를 해서 돌아다니게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SCI 지수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이겁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지난 5월 편입이 무산됐던 에코프로가 성공을 했고요. 생각보다 한 중립 정도 가능성을 봤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깜짝 편입이 됐습니다. 그 밖에 한화오션과 JYP 엔터까지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빠진 쪽은 CJ하고 이마트입니다. 보수적인 관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남은 일정 무엇인가? 이달 말에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CI 이머징 마켓 추종 인덱스 자금은 이날 펀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거래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수 발효일 9월 1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미 노출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뉴스로 반응을 해서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편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있기 때문에 강세로 볼 것인가 오늘 치열한 눈치 게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가지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이번에 편입 기대를 했었던 기업 가운데 불발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와 포스코 DX 등인데 이번에 실패했지만 11월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편입 불발에 따라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둘 모두 공존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퀀트 분석입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될까요? 현재 그 환율을 대입을 해서 추정을 한 수치인데요. 에코프로 자금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평균 거래 금액의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한 97% 관측이고요. 제일 많은 비중은 JYP입니다. 225%나 되고 한화오션이 그다음 146%입니다. 한미반도체는 884억 원으로 거래 대금의 48% 비중 정도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이미 이제 노출이 된 부분 그리고 시총 상위에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번에 같이 발표된 게 유동 비율 상향 조정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가? 플러스 0.069%포인트.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694억 원이 되고요. 평균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땐 121%입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고 지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이쪽에 대한 긍정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이 MSCI를 계속 보는 이유는 그동안 주가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 매매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차트인데 그 리밸런싱 당일입니다. 그 전 30일 한 달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편입된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리밸런싱 전까지 이제 매수 수요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유입됐습니다. 2020년 자료 그때부터 이제 쭉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요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추세죠. 그래서인지 그 베팅 추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례인데
리밸런싱일이 여기, 발표일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 피크는 이미 그 전부터 연출이 된 사례가 현대중공업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눈치 게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장중에 수급 상황 보시고요. 생각해 볼 만한 이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바뀝니다. 결과색이 요즘 계속 바뀌고 있죠. 편출되는 쪽 보면 건설과 컨텐츠, 보안, 지주사 유통 등이 되는데 편입되는 쪽, 새롭게 떠오르는 쪽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을 외국인 시선에서 어떤 걸 보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방산도 요즘 하드캐리를 해주고 있죠. 배터리, 상사기업,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이번에 엔터까지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엔터에 대한 성장력도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접는 폰, 폴더블 폰, 삼성전자 오늘 공식 출시 일정이 있고요. 미국은 여러 가지 데이터 발표 있습니다. 앞서서 이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린 PPI 발표가 오늘 밤에 있는데 내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심리가 결국에는 이 선행지표격으로 후행적으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건 내일 밤에 발표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실적 발표 몇몇 기업 있습니다. 중요 기업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오버행 이슈 좀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일정 CJ, CGV와 CKH 있는데 비중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수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장중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보호예수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수급 보유하신 분들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